여기 관람차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조금 특이하지만 순수한 소년이 있습니다. 커다란 방을 혼자 쓰며 그를 둘러싼 갖가지 장난감까지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환경이었지만 무언가 한 가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혼자서 묵묵히 그림을 그리며 장난감을 잔뜩 어질러 놓아도 들리지 않는 잔소리 등 소년의 주위에 누구도 없는 것처럼 저택 안이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습니다. 직접 관람차를 만들고 있던 소년, 아빠를 대신하는 고민형의 머리에 쓰여진 베레모에 이어 마지막 부품이 놓여있는 상자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마음속 괴로움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군인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사진과 그와 주고받은 편지가 놓여 있었고,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돌아가면 같이 관람차를 완성하자. 라는 소년과의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람차가 완성되는 일은 없었으며 이젠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죠. 결국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며 혼자서 관람차를 완성하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추억이 남아있던 부품은 그의 마음처럼 녹이 슬어 망가져 있었고, 크기가 맞지 않는 부품을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 하자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는 괴로운 마음이 극에 달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화풀이에 불과했는데요. 다만 이 고통은 어린아이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짙고 어두운 것이었으며 내면의 어두움은 점차 커져 그를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현실로도 말이죠. 사진 속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웃기만 하는 자기 모습을 보자 감정은 더욱 고조되었고 결국 마음속 괴물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년은 괴물을 피해 복도 밖으로 도망치지만 이는 시작일 뿐 괴물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괴물은 저택 내의 모든 불빛을 먹어치웠으며 소년의 두려움을 딛고 성장하듯 보다 기괴한 모습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죠. 그때 힘을 쥐어짜듯이 길을 밝혀주는 불빛.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소년은 괴물을 피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방이 위치한 2층에는 소년을 쫓아오던 괴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괴물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애써 아버지가 떠나기 전 그의 모습을 유지해왔던 방에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결국 다락방까지 내몰렸지만
약한 문짝은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으며 그를 꼼짝없이 둘러싸인 상황. 그런데 어째서인지 죽일 듯이 쫓아오던 괴물들은 소년을 덮치지 않았으며 주위를 빙빙 뚫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에게 있어 무엇보다 괴물이었죠. 그가 괴물에 이끌려 들어오게 된 다락방은 아버지와 주고받던 편지가 끊긴 뒤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던 장소였는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했던 아버지와의 약속, 그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졌던 관람차의 마지막 부품은 말끔히 굳혀진 채 소년에게 돌아왔고, 괴물들은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움직임을 멈춘 뒤였습니다. 혹은 그들은 이미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뤘다는 것이겠죠. 괴물, 즉 소년의 마음속 어두움을 똑바로 마주하고 나아가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으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년이 나아가야 할 길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년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괴물들은 괴로움으로 마음이 텅 비어버린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사실 다락방은 아버지와 완성하기로 했던 진짜 관람차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소식이 끊겨 전사자 처리가 되었을 뿐 시신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죠. 물론 단순한 실종이며 그가 살아있을 확률은 매우 낮았지만, 약속했던 관람차를 자기가 혼자서 완성한다면 아버지의 죽음을 완전히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에 그동안 억지로 외면하며 눈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갇혀있던 소년을 꺼내준 것은 그의 내면에 들이운 어두움이었으며, 이를 마주하고 나아가자 비로소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완성한 관람차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마치 소년의 다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면의 어두움과 함께 괴물들 역시 모두 사라지고 소년은 이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추억을 회상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전쟁으로 군인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방 안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던 소년이 내면의 어두움에 맞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라 노리아. 대사가 하나도 없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달력이 좋았으며 무엇보다 뛰어난 애니메이션 연출이 일품인 작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상징적인 공포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시청자로 하여금 신비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파네미로를 제작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에게서 영향을 받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괴물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무섭게 나온 것은 둘째치고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오르골, 관람차의 부품까지 모조리 훔쳐가는데요. 그리고 소년을 다락방까지 올라가도록 유도했으며 훔친 물건 또한 모두 그곳에서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괴물에게 쫓기는데도 굉장히 따스한 음악이 흘러나와 당황했지만 이후 소년과 괴물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장면과 똑같이 심장, 즉 마음이 공허한 모습에서 괴물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괴물이라는 존재는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슬픔, 두려움, 분노, 고통 등을 실체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괴물은 우리에게 있어 괴로운 감정과 가장 밀접한 존재이며 작품 속에서는 이러한 괴물을 상처를 공감해주는 생물이자 친구로 묘사했습니다. 때문에 소년이 괴로운 마음을 시원하게 내지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내면의 어두움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 또 있을까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